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어제 하루 역대 최다 규모인 1,762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도 1,00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97%가 도민이었고 연령별로는 20살 미만이 32.8%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7일부터는 노바 백신 접종 지정 위탁 기관이 기존 25개에서 161개로 늘어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굴삭기 운전자가 무너진 건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인지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 10m 높이의 건물 굴뚝 절반가량이 부러져 있고 근처에는 굴뚝의 잔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기숙사 건물 철거 작업 중 굴뚝이 부러지면서 굴삭기 운전석을 덮쳤습니다. 굴뚝이 무너져 내린 굴삭기의 운전석 부분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굴삭기 운전을 한 철거업체 대표 58살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A씨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새로운 기숙사를 짓기 위해 기존 기숙사를 철거하는 공사의 하청으로 참여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나 저거는 맨 중에 이거 딱 부수면 그 폐기만 그리 갖다 놔 올라타면 딱 위에서 딱 깨끗하게 딱 끝나고 있거든.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 1명을 비롯해 다른 노동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시공사 등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조사는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저희가 그거는 검토 진행 중인 건이라 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또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자의 현황과 전체 공사 금액,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전세버스는 개인이 영업할 수 없다 보니 운전기사가 버스를 산 뒤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매달 지입료를 내는 이른바 지입제가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세버스 기사들이 불법 지입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A씨는 6년 전 전세버스를 1억여 원에 구입해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지입제 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수당을 받지 못해 매달 버스 할부금과 지입료 250만 원을 낼 수 없게 되자 회사에 버스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A씨를 갑자기 해고했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버스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도 불법이지만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칼만 들었지 강도질시나 마찬가지네. 그 기사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도내 전세버스 기사 100명을 조사한 결과 97명이 고정급여가 없었고 월 수입 150만 원이 3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부당한 지입료와 부당배차를 꼽았고 자동차를 압수당한 사례나 영업용 번호판을 자가용으로 강제 변환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세버스 노동자들은 제주도가 불법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전세버스도 택시처럼 개인이 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입이라는 게 불법이 되기 때문에 권리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착취도 갈취당하고 상황이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전세버스가 도입이 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도내 전세버스 업체는 52곳, 버스기사는 1,400여 명입니다. 노동단체들은 불법 지입제 폐지를 위해 대통령 후보들과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법 개정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선대위원장들을 모시고 선거운동 방향과 지역 공약 등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위해 제주 지역 선거운동을 이끌고 있는 고은실 제주선대위 상임선대본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선거운동하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지금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선거운동 규모가 열세일 텐데 선거운동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신가요? 예, 양당에 비교해서 열세인 거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정의당에서도 아침과 저녁에 인사를 하고 있고 유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낮에는 상가를 돌면서 열심히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뭐 전국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도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판세, 앞으로의 전망은? 예, 제주도민을 만나보면 아직도 판세가 좀 유동적이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표심을 정한 것 같지만 여론조사의 한계상 본인들의 어떤 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TV 토론을 보고 최종 결심하겠다는 유권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정책 토론이 가속화될수록 저희 심상정 후보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직 지지 표명을 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이 지지 표명을 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주적 유권자들은 어떤 점에서 심상정 후보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나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대 선거가.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의 품격에 가장 어울리는 후보는 저희 심상정 후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심상정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심상정 후보를 찍으면 찍은 거에 2배 이상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후보가 저희 심상정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약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 텐데 심상정 후보의 제주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의 백지화죠. 네. 지금 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높기는 했지만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도민들은 이미 반대의 뜻을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의 뜻을 받아 안고 정부가 빠르게 결단을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고 이 결단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갈등의 골이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정치권이 도민의 의견에 따라서 책임지고 백지화를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갈등의 골은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과 다르게 가다 보니 갈등이 더 양상되고 있어서 빨리 백지화를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 환경수도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다른 후보들 공약에도 사실은 다 담겼거든요. 네. 그렇다면 심상정 후보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예, 저희 심상정 후보의 환경수도의 공약은 제주도에 기후부지사 제도를 두고 녹색 환경의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들이 공약은 제2공항이라든지 해저터널 같은 대규모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환경수도를 두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상정 후보의 제2공항과 같은 환경 재앙을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환경수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제주 지역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저희 심상정 후보는 5%의 지지율을 얻으면 10%의 지지율을 얻으면 20%를 바꿀 수 있는 후보입니다. 저희 심상정 후보에게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고은실 제주선대위 상임선대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사회단체들의 후보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제주본부 등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국노총의 역사와 부합한다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추진연합도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에 조속한 착공을 약속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의혹에 대해 내부 감찰을 실시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출마를 도와달라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해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철남 도의원은 제주도청 소속의 고위 공무원이 특정 단체 관계자에게 자신의 비례대표 출마 도움을 요청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자녀가 폭행당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아내인 48살 손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강요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3,300만 원을 타내고 학교 교직원 등을 형사 처벌해달라며 허위 신고와 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시 동부공원 토지주인 A씨가 단독주택 착공 신고가 불어된 것은 위법이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부공원이 임대주택 공급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 신고를 마쳐 착공 신고를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공원에는 LH가 2025년까지 임대주택 1,900여 세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귀포시가 LH에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했습니다. LH는 지난 2018년 제주혁신도시 아파트 조성 과정에서 송배수관 공사 등을 직접 진행했는데도 서귀포시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900만 원을 부과한 것은 이중 과세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서귀포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했습니다. 공공도로 진입로를 막아 논란이 됐던 비오토피아 시설물에 대해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이 예고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6일 비오토피아 주민회를 상대로 진입로에 무단 설치된 경비실과 차단기 등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한다는 행정 대집행을 계획했고 조만간 집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